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맥라렌을 박아. 앞바퀴로 박는다고? 박아. 뒷바퀴로 람보르기니 박아. 어? 그걸 계속 반복해. 왜 몇 근데 살인데? 걔가 어. 애예요, 애. 아니 부모님 어떻게 그러면? 부모는 이제 너덜너덜. 반사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 박을 때마다 집에 방이 한 칸씩 날아가는 거야. 앞방, 뒷방, 화장실. 오빠 어. 거실만 남았어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재판일기의 김지현 변호사. 주영글 변호사. 이현 변호사입니다. 네, 며칠 전에 그 기사 보셨어요? 16세 중학생이 40대 아주머니를 오토바이로 납치해가지고 좀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 엽기 약간. 16세다 보니까 이거 촉법 소년 아닌가 하면서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게임하다 보면은 이 레벨업을 점점 하면서 캐릭터가 막 그 1차 전직하고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사람의 인생도 법에서 좀 이렇게 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인생은 3단계인데요. 1단계는 빵살, 0살, 태어났을 때부터 10살까지. 정확한 명칭은 범법소년이라 그래요. 근데 쉽게 말해서 무적이다. 이때는 정말 사람을 살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게임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이제 캐릭터 나오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상태인 거네. 안 죽는 약간 그 뭐라고 하지? 초보존.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완전 무적인 상태. 쉽게 말해서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제 10살부터 이제 14살 이때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촉법소년이 바로 이거예요. 이 나이 때는 일단 형법에서는 면역이에요. 근데 뭐 보호처분이라는 걸 받는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뭐 소년원 간다 뭐 그런 처분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소년 보호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형사적인 처벌은 아닌 것 같죠? 형사적인 처벌은 아닌데 형사 처분인지 형벌 아닌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내가 어디 가둬지는가 구속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소년보호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뭐 1, 2, 3, 4 이런 낮은 처분은 그냥 뭐 수강명령 교육받아라 뭐 숙제하고 감독 보호관찰 받아라 이런 정도인데 9, 5, 10호는 소년원 가요. 거기 진짜 감옥처럼 가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촉법이라고 해서 결코 무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 하는. 그게 바로 그게 소년보호처분. 처분이죠. 9, 50호 나오면은 집에서 못 입고 소년원 가야 되니까 바꿔달라고 하는데 바꿔줄 수 없다. 그거거든요. 대부분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면은 무슨 짓을 해도 처벌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성인이랑 똑같이 경찰 조사도 받고 또 재판도 받아요. 물론 가정법원에서 받지만 범죄가 무거우면은 소년원 가서 부모님 보고 뭐 친구들 만나는데 한계가 생긴다. 게임으로 치면은 이제 초보조는 아니에요. 이제 데미지는 들어오는 거야. 데미지는 들어오고 약간 타격도 데미지도 받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살 이후부터 14살부터 19살 미성년자까지 여기까지를 정확히 말하자면 범죄소년이라는 말로 불러요. 이건 법률상 용어인데 이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형법 면역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문제된 그 16세 중학생. 마치 그분이 딱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근데 완전히 적용되진 않아요. 형법 적용 구간이에요. 그래서 14살부터 19살까지는 재판을 하다가 혹은 수사를 하다가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보시고 얘는 좀 재판에서 형벌까지 받게 하긴 좀 그래. 좀 죄질이 약하고 아직 교화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럼 소년보호로 넘겨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베타 서비스, 베타 서비스 같은 체험판, 네, 형법 같은 체험을 건데.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죄질이 중한 큰 잘못을 저지르시면 바로 이제 어른 성인들과 똑같이 형사재판 받으니까 이때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촉법 소년을 시켜가지고 야 저기 뭐 훔쳐와라 이렇게 하면 처벌 안 받는 거네요. 무적을 이용해서 나도 무적이 되겠다.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인간의 투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범죄를 자꾸 개발하고 머리 좋은 범죄자들이 개발하고 또 그거를 규제하기 위한 법을 더 머리 좋은 이제 법조인들이 개발하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고 계속 그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제 쌓여가서 법이란 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도 교사범 내지는 간접정범 내지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 죄를 저지른 자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오히려 교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꼼수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이슈들이 좀 많이 되잖아요. 촉법 소년 이거 다 알 거 다 아는 애들인데 이제
나 촉법인데 어쩔 거야 이러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좀 처벌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논쟁 같은 게 있잖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교화를 해보자. 아직 애들에겐 희망이 있고 뭐 아직 좀 더 가르쳐 봐서 뭔가 더 교화와 선도의 길로 한번 변화를 꾀해봐야지 벌써 포기하고 일단 감옥에 가둬버리면 뭐가 달라지겠냐 이거고, 반대로 처벌은 딱 그거죠. 요새 애들은 알 걸 다 안다. 지금 14살이면은 엄청 커요. 실제로 키도 굉장히 크고 덩치도 크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가 발달이 되고 인터넷으로 다 알잖아요. 이 친구들도 이제 알 걸 다 알기 때문에 알 걸 다 알고 자기가 아는 어떤 지식을 실행할 능력도, 신체적인 능력도 갖췄다. 왜 봐줘야 되냐? 요새 애들은 다르다. 이게 이런 기본적인 두 스탠스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초등학교까지는 딱 봐주고 중학교부터는 좀 이제 처벌할 수 있다는 거를, 뭔가 이게 인생의 단계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때 딱 심어주는 게 낫지 않나. 저는 1살 정도 낮춰서. 저는 근데 소년원 사실 멘토링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가보면은 이 친구들이 가정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보호를 받지 못해서 좀 어긋난 경우도 있고, 그 소년원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깨우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잘 살아가야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교화의 목적에도 부합을 하고 있고, 또 이 친구들이 나와서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저도 약간 이쪽이 좀 더 기운 입장이에요.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벌이랑 비교해 보면은 소년보호가 생각보다 교화 효과가 훨씬 커요. 왜냐면은 처벌하자는 입장이 역시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약간 이런 거거든요. 형벌을 때려야 정신을 차리지. 근데 형벌 때려도 정신을 차릴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형벌 한다 칩시다. 소년범이잖아. 초범이에요.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예요. 웬만큼 큰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럼 집행유예나 벌금 나오면 무슨 교화 효과가 있을까요? 없어. 이 소년의 일상에 변화가 없다니까요. 그냥 재판 받고 너 집행유예 집에 가. 끝이에요. 벌금 나와도 그 벌금 소년이 냅니까? 부모가 내는 거예요. 이 소년의 일상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 소년보호 처분은 뭐 되게 뭐 물렁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사람을 진짜 귀찮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막 교육 들으라고 하고 수강 명령하고 과제 제출하라고 하고 맨날 뭐 한 달에 한 번씩 감독관 찾아서 너 뭐 했니 일기 검사하고, 생각보다 이 사람의 일상에 개입을 해요, 국가가.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교화를 해보고, 국가가 내가 잘못하면 국가가 개입하는구나라는 코인 하나 정도,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원코인 정도는 줘야 좋은 서버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사실 구치소 동기, 뭐 교도소 동기, 이래서 깜빵 동기라고 하죠. 그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범죄가 진화하고 범죄 단체를 꾸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이 어린 친구들이 성인이 있는 범죄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형을 살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사실 바르게 자랄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을까. 방금까지는 형사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민사적으로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인터넷에서 좀 아찔한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되게 촉법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맥라렌을 박았다가 포르쉐를 박았다가 그 맥라렌. 맥라렌을 박았다가 맥도날드 포르쉐를 잘못 들은 건 줄 박았다가 알았어. 맥라렌 영상이 있어. 아, 되게 아찔하더라고요. 아마 촉법 소년 입장에서는 나 이거 해도 처벌 안 받는데 뭐 상관없는데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저희 민법 755조에 감독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결국은 부모가 그거를 채무를 변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갔다가 강아지가 사람 무는 경우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막 목줄 제대로 안 채우고 관리 제대로 안 쓰면은 강아지한테 돈을 받아낼 수는 없으니까 치료비 누구한테 받습니까? 강아지 주인한테 받죠. 집사한테 받잖아요. 근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강아지가 왜 손해배상을 안 지냐면 책임 능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미성년자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질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이 우리 강아지 하고 그 미성년자를 어르고 있었던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던 그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독 의무자로서의 부모님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5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 자식 뭐 기 안 죽여야지, 뭐 이렇게 내 자식 촉법인데 무적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적으로는 완전 무적이란 없다. 이거를 좀 부모님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면 그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완전 무적이긴 하지만 손해배상은 부모가 다 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10세 이상의 14세 미만의 자는 마찬가지로 소년원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 분명히 도덕을 잘 지키고 범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물론 민사 책임도 당연히 지게 됩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인 청소년 분들은 특히 더 일반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하면서 착하게 살아라. 오늘 교훈 착하게 살자. 사실 의외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부모님들도 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잘 하고 이 교육 안 하고 방치하는 것도 아동 학대거든요. 이런 것들 좀 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